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 교과서본부의 민용성입니다. 저희는 그 기본 연구 두 번째 과제인데요. 카이스 학교교육과정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1차 연도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서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축적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교실 수업을 개선한다든가 학교 교육과정 실행을 개선한다든가 등 현장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우리 평가원에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관리가 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카이스를 대표할 만한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데이터 세트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과제에서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교육과정 연구 그리고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를 우리 평가원에서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해서 관심 있는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금년도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2차년도 연구, 내년도 연구에서는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시스템 설계를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그리고 데이터 수요자에 따른 데이터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연구 내용 및 방법입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꼭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의 개념을 규정을 하고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교육과정 데이터와 교육과정 간의 실행 간의 관련성 그리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관련된 논의,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입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거고 특히 이제 본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 게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활용 방안 탐색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진에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카이스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에 대한 개념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생성 개발되는 정보나 자료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의 개념을 규정을 하고 예컨대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이라든가 교사학습 계획, 평가 계획과 같은 문서 자료를 포함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생성되는 교과 평가 결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결과 등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데이터나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때 개인정보라든가 저작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본 연구에서 연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법적 검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같은 관련 법령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국내 사례에서는 카이스뿐만 아니라 캐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분석을 했고 관련 데이터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국외 사례로는 OECD의 탈리스, 미국의 교육정보센터, 그리고 덴마크의 렉티오 시스템을 분석을 했고요. 국내 사례 분석 결과로 시사점을 도출했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항목들이 일부 캐디 또는 캐리스의 교육 기본 통계 조사라든가 학교 정보 공시의 그 데이터 항목들이 일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국외 사례 분석 결과 시사점으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좀 활용이 편리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 특히 요약 정보라든가 핵심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항목 설정 및 교육 관계자 인식 요구 분석입니다. 저희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의 범위와 항목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을 절차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연구진에서 학교 교육 계획서, 즉 초, 중고, 학교급 그리고 학교 유형, 학교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2개 학교의 학교 교육 계획서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캐디라든가 캐리스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추출한 다음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데이터 항목 추출의 타당성을 검토했고요. 연구진에서 최종 검토해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범위 및 항목 초안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항목 5개, 중항목 28개, 소항목 49개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는 초중고 교육과정 담당 교사를 포함해서 교육 전문직, 대학 교수 등을 포함해서 82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제 설문 응답자는 전체 548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조사 내용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항목들을 활용할 때 어떤 항목들을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 데이터 항목 외에도 좀 더 중요한 항목들이 빠진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범위 및 항목 초안을 수정 보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그리고 연구진 검토 협의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잠정안을 설정을 했는데요. 초안부터 수정안 그리고 잠정안까지 데이터 항목의 그 변화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떤 항목들은 삭제되게 되었고요. 어떤 항목은 명칭이 좀 수정되게 됐고 어떤 항목은 또 추가된 항목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최종 확정본에 대한 안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 방안 탐색에서 우선 본 연구진에서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 방안 안을 먼저 도출했는데요. 이론적 논의부터 해서 데이터 항목 그리고 법적 근거 마련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 방안 안을 마련을 했는데 크게 5가지 꼭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수집 관리 및 목적. 이거는 데이터의 주 사용자로 할 수 있는 교사, 교육 전문직, 연구자 이 3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범위 및 항목 잠정안으로 대항목 5개, 중항목 25개, 소항목 47개를 도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방안으로서 기본 방향과 수집 방안, 저장 방안으로 구분하고 데이터 수집 방안은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관리 관련해서 법률적인 고려사항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 2 그리고 시행령 13조 3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상의 고려사항에서 수집 및 관리상의 고려사항으로는 데이터 확보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 4가지를 그리고 데이터 활용상의 고려사항으로는 사용자별 활용법을 포함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 방안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델파이 조사를 했고요. 델파이 조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정 보완, 추가, 삭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각 항목별로 다양한 수정 보완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연구진에서 검토, 논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 방안 안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카이스, 이제 앞에 카이스가 붙었는데요. 카이스 학교교육과정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제시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카이스 학교교육과정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의 목적은 국가 수준에서 학교교육과정 데이터를 누적해서 수집 관리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 데이터 사용자의 관점에서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고요. 교사나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교위나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 전문직 관점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실행 현황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구자 관점에서는 교육과정 실행 양상 연구라든가 교육정책 연구, 교육평가 연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수집 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교육과정 데이터 범위 항목,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지속적으로 연구기간 내내 저희가 정리해 나온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교육계획서를 분석을 했고 캐리스나 캐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 데이터도 분석을 해서 데이터의 범위 및 항목 초안을 먼저 설정을 했고, 이 초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수정 보완해서 잠정안을 마련했고요. 이 잠정안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미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교교육과정 데이터 범위 및 항목을 도출했는데요. 대항목 5개, 중항목 25개, 소항목 47개가 되는데요. 일부만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대항목으로 도출된 것이 학교 현황 및 학교 교육의 방향,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평가 및 질관리, 학교 교육과정 지원, 그리고 기타, 이렇게 5개 대항목으로 구분이 됐고요. 중항목은 시도교육의 방향 및 정책을 포함해서 25개, 그리고 소항목으로는 교육 비전 및 정책 등 47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단위 학교를 통해서 수집 저장하고 유관기관의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고요. 수집 방안으로는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나이스에서 입력하고, 그리고 나이스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메뉴에 본연구에서 도출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항목 용어를 표준으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초창기에는 우리가 47개의 항목 중에서 한 10개 정도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입력받아서 수집 저장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표준화된 형식, 엑셀이라든가 XML 같은 입력 방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항목별 세부 요소, 그리고 세부 요소별 입력 양식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장 및 관리 방안에서는 본연구에서 도출한 학교교육과정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요. 특히 학교교육과정 데이터는 비정형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저장 모델 구조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을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유지 보수도 용이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손상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고려사항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칙 13조의 3에는 이제 교육통계조사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6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등 교육통계조사를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은 데이터 중에서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런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가 많은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다소 좀 제한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좀 참고해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관리상의 고려사항입니다. 데이터를 좀 쉽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청, 학교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역할 분담, 협조 체계가
반드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는 비정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구조화하고 향후에 또 추가된 항목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존 데이터 세트를 좀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좀 그 범위를 확대해서 DB화하는 그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해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관기관 연계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데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캐리스라든가 캐디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관 간에 공유해야 될 그런 데이터 세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현황이라든가 교직원 현황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인데, 이것들을 좀 확정을 하고 협약 체결 그리고 원격 접근이 가능한 API 연동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활용상의 고려사항을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자격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고, 사용자 인증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활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겠고요.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좀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비정형 데이터를 반정형 또는 정형 데이터로 구조할 필요가 있고, 모바일에서도 좀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반응형 프레임 구조를 적용하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 반영인데요. 데이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요구 수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좀 추가해야 될 항목들이라든가 용어 설명 목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데이터 세트에 대한 업데이트 현행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결론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구축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체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각 데이터 항목들의 중요도, 그 활용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 항목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라든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적 고려사항으로 제한된 초중등교육부 시행령 13조 3호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것도 좀 중요한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검토해야 될 그런 법적 근거들이 있을 거고, 정부 차원의 어떤 행정적 협조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입력 방식 또는 입력 내용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저희는 나이스 시스템을 좀 보완하는 안을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관기관 연계 방안은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시스템 간의 연동, 호환 가능성을 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어떤 구조 이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스 시스템 상에 있는 데이터 구조를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평가원에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부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도 제안을 했지만, 특히 그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시 항목으로 본연구에서 도출한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항목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캐디에서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 위탁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원도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센터 같이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센터를 지정하고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좀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해서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2차년도 연구에서는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프로토타입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연구에서 제안해 드렸던 여러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